그러면은 설주한 변호사도 그때 이화영 전 부지사를 변호하다가 나왔었잖아요. 그때 이제 좀 안 좋게 나오신 건데 이건 정말 아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는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왜 자꾸 뭐 이런 연호술 파티를 했다고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연호술 파티가 밝혀졌나요? 아니요. 안 밝혀졌죠. 안 밝혀졌죠. 네네네. 안 밝혀질 수밖에 없는 게 없었으니까 안 밝혀진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지금 5월 17일 날 저녁으로 지금 연호술 파티를 잠정적으로 지금 네. 릴리즈는 했어요. 그렇죠. 있었다라고 네네. 본인들은 판단했다라고 검찰에서는. 네. 근데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내가 없어야 되는데 저는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어머나 세상에. 네. 그래서 어떻게? 네. 그러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이걸 키우지를 못하는 거지. 설전 하나 때문에. 네. 5월 17일 날 다른 날을 잡으면 돼요. 저 네, 없었던 날을. 근데 다른 네네. 날도 좀 여기저기 해봤는데 안 돼서 5월 17일 온 거잖아요. 지금.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근데 지금 잠정적으로는 5월 17일 날로 저녁에 연어술 파티를 했다라는 걸로. 그나마 그날이 제일 이것저것 좀 걸리는 게 없으니까 그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날은 정확한 알리바이가 저 있는데. 설주한 변호사가 저 있었는데. 그런 거 없었는데. 네, 저 못 파- 봤는데. 연어 파티 없었는데. 왜냐면 이게 말이 안 맞는 게 진짜 있었다고 한다면 예. 이화영 씨가 제일 처음에 이걸 폭로했었을 때 본인이 네.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라고 했었을 때 그 자리에 없던 사람이 변호사였어요. 저였어요. 없었어요. 검사랑 수사관이랑 뭐 김성태가 있었나 없었나 하여튼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상하게 또 변호인은 없더라고. 예. 그래서 나오는 데서 먹었나 보다. 저는 제일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죠. 예. 날짜도 제일 처음에 6월 말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때 안 들어갔었으니까 예. 그때 뭐 당연히 내가 안 들어갔으니까 뭐 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생각을 그렇죠. 했지. 그런 있을 수도 있었겠구나 생각했는데. 네, 근데 이제 날짜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처음에 7월 2일, 네. 그다음에 6월 말, 네. 그다음에 6월 중순, 그다음에 5월 25일, 그다음 5월 최종적으로 5월 17일로 바뀌었어요. 지금. 계속 앞으로 당겨져 왔네요. 네, 그렇죠. 땡겨져 왔어요. 네. 그냥 다른 날 찾아보니까 안 네. 맞아. 안 맞아. 자, 객관적인 네. 정황이 하나도 안 맞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5월 17일로 했대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저도 조사 받고 왔잖아요. 참고인 조사 받고 왔잖아요. 근데 네. 저 분명히 그날 있었거든요. 밤에. 네. 아니 그걸 검찰에서도 알아요. 네. 왜냐면 출입 기록이 있거든. 네. 출입증을 찍고 들어가니까 네. 출입 기록이 있어. 저녁 7시에 들어간 기록이 있어요.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근데 제가 있었는데 정작 술을 마셨다고 한 당사자는 내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럼 뭐야? 그러니까 설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에 그 함의를 다 종합하면 도대체 그 김성태를 회유하기 위한 연어술 파티 이런 거는 없었다. 저 있을 때는 없었다. 저는 아니, 못 봤다. 못 봤다. 아니, 네, 못 저는 봤고, 못 봤다. 그러니까 왜냐면 네. 다른 날짜들을 계속 뭐 저는 피해서 모르니까. 피해서 네, 피해서 네, 피해서 네. 그나마 이 날이 제일 했다고 하면 제일 믿음직하고 제일 그럴듯한 날이라고 골랐는데 그날은 딱 설전 변호사 내가 그날 그 변호인으로 들어갔었는데 그런 술 파티 없었는데 이렇게 네. 일종의 그 반증의 알리바이를 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전체적인 정황을 종합하면 연어술 파티는 도저히 있기가 힘들다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렇죠. 네,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연도 있고 미스테리한 일도 있고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그런데 쌍방울 김성태 회장 입장에서는 내가 이화영한테 돈을 왜 줬겠습니까? 이재명 지사 그때 방북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제가 대북송금을 했습니다. 이런 입장이었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저 이 대통령한테 보고했던 것 같아요. 했다가 부인이 뭐가? 여보 정신 차려! 해가지고서 이제 말을 바꾸는데 이재명 대통령에게 굉장히 안 좋게 불리하게 돌아가던 그 시점에서 우리 설 변호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고 그다음에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의 변호인을 맡았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전준철 변호사인데 이번에 우리 정청래 대표께서 이분이 특검으로 좋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든 생각에 쌍방울엔 전준철, 이화영엔 설주환 있어. 근데 거의 대등한 사람을 갖다 붙였어? 근데 그럼 우리 저는 설주환도 특검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전준철 네. 변호사는 네. 솔직히 억울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김성태 변호를 맡았다라는 것은 사실이니까. 네. 그렇죠. 근데 어느 시기에 맡았냐가 중요하거든요. 예. 우리 같이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한 게 아니라 법무법인 광장이라고 하는 단체로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보통 법무법인 같은 큰 로펌 같은 경우에는
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는 이분의 해명이 어느 정도 조금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네. 본인이 지금 당시에 쌍방울 기업 수사 예. 횡령 배임과 관련해 가지고 수사가 이루어져서 그걸 백업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라고 하잖아요. 예. 당시에 실제 그런 수사가 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아, 예. 뭐그 쌍방울 그룹에 대한 횡령 배임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아마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닌가. 네. 그걸로 한다면 사실은 전준철 변호사 같은 경우는 대북 송금 사건과는 그렇게 큰 연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자, 왜냐면 배임 횡령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뭐 열 몇 명 변호인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떤 관측이 나오느냐면 지금 이성윤 최고위원의 추천을 받아서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 몫으로 민주당의 추천 몫으로 전준철 변호사를 특검 후보, 소위 제2 종합 특검 후보로 추천했는데 청와대에서 노발대발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약간은 네. 그 전준철 변호사 건은 사전에 걸릴 수도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실에서 이거 사전에 당에서 이 사람을 추천할까요 했었을 때 이거 몰랐을까요? 어느 정도 스크린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일부러 저는 이걸 그 친명,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를 견제하는 하나의 구실로 삼은 거다. 그러니까 일부러 네. 정말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기억으로 손이 날라오네. 그냥 뺨을 맞자 차라리. 네. 뺨을 맞고 너 진짜 왕창 울어줄게.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그러니까 거죠. 사실 뭐 전준철 변호사 같은 경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 검색 뭐 이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도 저는 잘 몰라요. 이름도 처음 들어봤지만 당시에 뭐 그렇게 제가 있었을 당시에 뭐 이분에 대한 이름을 들어보거나 아니면 광장 변호인 측에서 뭘 어쨌다거나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물론 제가 알 수 있는 위치도 아니어서 내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그렇게 연관이 돼 있을까? 그러니까 참고로 이 양반은 전준철 변호사는 이성윤 최고위원, 이성윤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반부회 부장, 2부장, 1부장을 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최측근이고 이성윤 최고위원이 추천을 해서 이번에 민주당의 추천하는 어떻게 보면 제1 후보로 특검 후보로 올라간 거였는데 네. 갑자기 청와대와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이 노발대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뭐 배신이다, 네. 반역이다, 네. 모독이다 이러면서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네. 그러더니 정청래 대표도 악뜨거 하면서 사과를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제가 뭐 거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무릎 꿇듯이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삿바가 확 잡혀서 지금 대통령과 이쪽 친명의 반격에 정청래 대표와 친청 측이 약간 옴찔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러니까 보시기에 전 변호사는 그럴 정도로 그렇게 무슨 김성태의 어마어마한 변호인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자, 그럼에도 이성윤 최고위원이 요거를 혼자 알아서 꽁냥꽁냥 해가지고 일을 처리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래 너라도 사퇴를 해야지 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고 오늘 당장 이현주 최고는 제2의 체포 동의안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분 나쁠 거 알아서 피해야지 왜 이 사단을 만들어?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꾸벅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때부터 워낙 일을 못했으니까 이런 것도 못 거르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수가 뭐 한 번이야. 그래 이해해줄 수 있어. 근데 실수가 두 번이야. 너 고의구나. 발을 막 두 번, 세 번, 네 번씩 밟아. 오늘 그런 사건이 또 벌어졌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오늘로써 약간 이게 아닌 거죠, 퍼즐이 오늘. 약간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로했다라는 오늘 언론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제일 처음에 저도 우상호 정무수석이 막 수석직을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언론 인터뷰했었을 때 되게 애매모호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냥 우상호 수석도 강원도지사 공천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괜히 당대표 심기를 너무 거스르긴 좀 네. 약간 그냥 자기가 약간은 짊어지고 간듯이 그러니까. 이거 원래 내가 얘기했던 건데 제가 그 홍익표 정무수석 때 인수인계를 못하고 나왔는데 대통령도 알고는 계셨다 이 정도로 해서 조금 이상한데 속으로 이제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다 이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경로했다. 예. 난 윤 전 대통령 할 때만 경로가 있는 줄 알았더니 이거 특검 가야 되겠어. 이거 경로로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방송에서 잠깐 그 얘기했었고 농반 진반 요새 계속 하는 얘기가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한테 그날 그 회동했을 때 당지도부하고 딱 앉는 순간에 첫 질문이 그거였다는 거잖아요. 반명이신가요? 혹시 반명이세요? 농담처럼 던졌지만 뼈 있는 농담이었는데 그때 정청래 대표가 저희는 모두 친명이자 친청입니다. 그래서 싸해졌는데 여기서 친청은 청와대입니다. 그 얘기 유명하잖아요. 네. 이게 저는 정청래 대표가
반명에서요 물어본 거에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저는 이제 이렇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네. 내가 반명인 걸 모른다고? 아직도? 내가 반명인 걸 정확히 얘기해 줄게. 그래서 딴 날도 아니고 딱 5,000피 달성해서 이재명 정부가 야 증시 정책 성공했다. 그날 바로 뒤통수 때리듯이 합당, 조국당과의 합당을 발표해요. 그렇죠. 그날 그러니까 당연히 청와대는 이 뭐 하는 짓이야? 왜냐 그 전에도 대통령이 외국만 나가서 순방을 뭘 잘하고 싶으면 신스틸러로 정청래 대표가 국내에서 뭐 이상한 네. 무슨 뭐 사법개혁이든 무슨 뭐 대법원장 청문회든 뭐 무슨 뭐 이상한 세미나 같은 거 해갖고 맨날 씬스틸링 했었단 말이야. 네. 근데 맞습니다. 그날 딱 했고 그래서 반명이라는 걸 정확히 5,000편의 날 보여줬는데 아직도 혹시 내가 반명인지 아닌지 모를 것 같아서 네. 정청래 대표가 자 보세요. 응? 특검 일단 전준철. 그것도 모를 것 같아요. 오늘 또 나온 얘기가 서민석 법률특보 얘기도 나오잖아요. 서민석 법률특보 이 양반은 이화영 저는 잘 알죠. 그러니까 여기 아니 이분을 개인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분은 진짜 예민할 수 있다면서요.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피고인이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분이 일단 정치를 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뭐 선거 나오신다는 얘기는 제가 작년 가을에 들었었어요. 뭐 청주시장을 노리기 때문에. 네, 그 지자체 장을 노리신다고 하는데 또 민주당으로 나오신다는 거야. 민주당으로 어떻게 나오실 생각을 했지? 그러니까요. 원래 이런 성향이 아니시고. 아니 뭐 그런 뭐 성향 자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이화영 씨를 변호했을 정도면 약간 민주당 쪽에 그래도 우호적인 뭐 소위 말하는 예전에 이해찬 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저는 이분은 그냥 변호사다. 네. 정치를 할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조금 의아했어요. 작년 가을에 들을 때만 해도. 네. 근데 이분이 오늘 저 여기 오기 전에 한 두세 군데서 연락을 받았었는데 그러니까 이분 어떤 분이냐, 이분이 어떻게 정청래 대표와 연결이 되느냐. 지금 정청래 당대표의 법률특보. 물론 법률특보 여러 명 중 한 명입니다만 지금 특보 엄청 많아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수백 명이에요. 수백 명. 지방자치자 이번 지선을 앞두고 네네. 소위 말하는 정청래 대표 쪽도 자기 사람들을 구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특보를 많이 이렇게 특보 임명장을 많이 주고 있는데 네. 서민석 변호사님 저는 왜 대통령 지금 이 민감한 시기에 대표 특보를 하려고 할까? 대통령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뉴스트라 타노스.